이번 시간에서는 8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번 시간에 이어서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으로서 과세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과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으로서 구별시켜 보는데, 먼저 12번 보세요. 교재 62페이지에서 12번. 여러분들이 예습은 안 할 것 같으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보는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지는데, 여기에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했었죠. 양도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챙길 것은 유상거래만 챙기자. 양도의 뜻은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양도의 뜻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팔다다.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 그럼 돈 받다에 대한으로서 돈 주는 거 유상취득이다. 유상거래다 하시면 되고요. 또 소유권 넘겨주고 물건 받다, 물물교환에 대해서 교환에 대한 것도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유상거래다. 또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다에 대한 것도 팔다죠.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대물변제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웠어요. 이 내용을 알아볼 때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끊어보면 안 되는 단어인데 세법에서만 끊어보세요. 부담부 증여 이렇게 끊었다면 여기서 부에 대한 내용이 지워줄 부여예요. 부담을 지우고 물건으로 증여한다. 그러면 어떤 부담을 지었냐? 그 물건에가 채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다는 얘기죠. 빚 갚았다에 대한 내용 유상거래죠. 여기는 유상거래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가 있다면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증여로 하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서 끊어보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과적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A가 이러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하였던 토지 등기부에다가 내가 해소할 금액은 이 토지에는 얼마가 있다라고 적겠죠. 해소할 금액이니까 채권 금액에 대한으로서 10억이 있다 합시다. 그럼 10억 이렇게 등기부에다가 적겠죠. 그리고 이제 A 입장으로서 그 금액은 채무 금액이겠죠. A한테. A가 이 채무에 대한 내용의 금액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이 토지의 시가가 15억 됐어요. 그러면서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B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럼 B는 증여받겠죠. 증여받음으로써 뭐까지 안겨받았어요? 이 토지 안에 있는 채무까지 안겨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A 입장으로서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채무에 대한 부담을 B에게 넘겨줬죠. 채무에 관한 부담을 넘겨주고서 증여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볼 때 부담부는 채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얼마? 10억.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증여로서 5억. 합치니까 부담부 증여에 대한으로서는 15억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을 끊어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끊어서 부담부가 뭐다? 채무다. 그럼 문장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부담부 증여 이 말 넣으면서 채무액으로 끝났어요. 그랬으면 끝말은요. 유상취득으로 본다. 또 다시 끊어서 나머지가 있다면 나머지는 뭘로? 증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서 표현해 볼 때 문장에서 거기에 쭉 가다가 부담부 증여 있으면서 채무 외 이렇게 나왔다면 채무 외 나머지 나왔다면 끝말은 뭐다? 증여 취득이다.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장 전부 다 암기를 하였다면 토시에 대한 내용으로서 혼동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다 틀리게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키단으로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액으로 끝났다면 그때는 유상취득.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외 나머지 이래되면 그때는 증여취득. 이로써 아시면 될 것이고 13번 갑시다. 13번에 대한 내용도 키단어가 있어요. 먼저 키단을 빼드릴게요. 상속 재산에 상속에다가 동그라미 옆에 재분할에다가 동그라미 이 말 나왔다면 상속 나오고 재분할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증여 취득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속 단어만 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상속 취득으로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요 건물에 대해서 장남과 차남에 대한 내용이 공동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장남의 집은 50%이고 그리고 차남도 50%였다 합시다. 이랬을 때 상속세에 대한 내용 납부했고 또 상속 등기도 하였고 그리고 취득세도 납부했어요. 이렇게 취득세 납부하고 상속 등기 하면서 차남과 장남이 이 건물에 대해서 공동으로서 관리합니다. 공동으로 관리할 때에 어느 시점에서 장남이 차남한테 가요. 이렇게 둘이가 이 한 건물을 관리하니까 관리하기 힘들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내 집은 너에게 이렇게 죽게 했어요. 죽게. 그러면 차남은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50% 증여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이 단어죠. 상속 단어 있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재분할이 있다면 끝말은 뭐다?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뒷페이지 63페이지에서 시커먼스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 7조 11항 봅시다. 10조 11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여기서 직계 존비속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부동산 취득 경우는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제 가정을 이렇게 합시다. 배우자끼리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 그 부동산의 매매가 과연 매매일까요? 아니죠. 일반적 상식으로서 그 내용은 증여겠죠. 증여 취득입니다. 또 다시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이 과연 부동산 매매일까요? 아니죠. 이도 증여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부동산을 아들에게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시켜줬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했어요. 그랬으면 그 내용은 유상취득이죠. 자, 아버지한테서 부동산 받고 아들은 은행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돈 줬다는 것을 입증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넘겨주고 돈 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이다 이렇게 나와집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볼 때에 문장에서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 간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대가 입증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유상취득. 또 경매에 대한 내용도 돈 준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입증해 주죠. 그러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넣으면서 뒤에가 경매라는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 뭘로? 유상취득. 파산 선고, 법원에서 대물 변제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파산 선고에 대한 내용도 끝말은 뭘로? 유상취득됩니다. 교환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에 의해서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환에 대한 내용도 끝말은 뭐다? 유상취득 갑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 간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대가 입증, 아니면 경매, 아니면 교환, 아니면 파산 선고 이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 유상취득. 하나,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관 이 말 넣었는데 방금 했던 대가 입증, 교환, 파산 선고, 경매 이 단어가 없는 다른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뭘로?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재 체킹해주면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공매, 경매 나왔죠. 그럼 뭘까요? 유상취득. 동그라미 2번 파산 선고 나왔죠. 유상취득. 동그라미 3번 거기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끝에서 교환 나왔죠. 유상취득. 동그라미 4번에서 거기 오른쪽 약간 가니까 중간쯤에서 대가, 지급, 사실, 증명 이 말 나왔으니까 어떨까요? 유상취득 되겠죠. 그리고 네모 5번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인데 이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은 문제가 최근래에서 자주 보이고 있어요. 자주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실 줄 아셔야겠죠.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먼저 과점 주주의 뜻을 봅시다. 과점 주주.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자는 많을 과자예요. 주식을 많이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 이렇게 나오죠. 몇 퍼센트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퍼센트를 적어줘요. 그 퍼센트는 법인의 총 발행 주식 수에서 50% 초과 소유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조심하실 점 50%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오니까 그 숫자에다가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요. 포인트는 초과란 단어에다가 주셔야 돼요. 초과. 초과 한 자가 과점 주주다. 이 과점 주주는 대빵을 말합니다. 대빵. 대빵이니까 초과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빵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50% 이상이었다 하면은 이상 나오면 앞에 숫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니까 50%, 또 50% 하면은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빵이 아니잖아요. 뭐가 될까요? 초과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23회 때 시험이에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다. 틀렸죠? 이상이 아니라 뭘로? 초과. 초과자에다가 포인트를 잡고요. 그리고 법인 하면은 공개된 법인과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됐어요. 공개된 법인은 상장 법인,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은 비상장 법인 되는데 공개된 법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구입하기 때문에 50%의 초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법인은 뭘 말했을까요? 비상장 법인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비상장 법인이니까 법전에서 표현된 단어는 법인 해가지고 가로에서 상장 제외로 나와져요. 그럼 결국적으로서 이 법인의 의미는 비상장 법인의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제 과점주주의 뜻에 대한 내용이 다 됐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다 이렇게 나오는데 비상장 법인의 50%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빵으로서 실질적 경영자인 겁니다. 실질적 경영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 가능하고 처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과점 주주가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 하면은 주주총회에다가 부동산 취득하자라고 손 한번 번쩍 들어요. 번쩍 들었다면 그때 51%의 초과된 부분으로서 그 의견이 의결됩니다. 그러면서 비상장 법인은 부동산 취득하죠. 그리고 과점 주주가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하고 싶어해. 또 자기가 돈이 궁해.
그러면 비상장 법인에 취득된 부동산을 팔자라고 주총에다가 안건 올려요. 그리고 손 한번 번쩍 들었으면 50% 초과에 의해서 의결됨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팝니다. 비상장 법인이에요. 그리고 팔았던 대금의 일부 지분율만큼을 과점주주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끝에서 과점주주 너는 끝에서 취득이 이루어지나 맨 처음부터 실질적 경영자니까 취득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으로서 과점주주 주식취득, 간주취득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으로서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에요.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을 본다 이 말은 뭔만큼 취득을 본다? 지분율만큼 취득으로 본다. 이 의미가 이 안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립시에 대해서 과점주주 아니다면 과점주주 아니니까 과세하지 않을 거요. 설립시 과점주주된 경우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적으로서 문장에서 설립시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제외.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겠죠. 설립시라는 단어가 없다면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뭔만큼? 지분율만큼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서 지분율 계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과점주주의 지분이 변동됐을 때 지분율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1가로에서 지분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납세 의무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또는 3번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식으로서 속줄, 녹줄로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키단으로서 아시면 돼요. 문장을 쭉 가보니까 과점주주 아닌 자 이 말 나왔으면 더 쭉 갈 때 과점주주로 연결되었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져서 끝말 가져서 모두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아시라고 밑줄은 다 쳐놨으니까 밑줄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될 거예요. 설명드립니다. 자, 맨 처음에 50%였어요. 50%였으니까 초과자 없죠.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으니까 과세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후에 10%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했어요. 그러면 합치니까 60%로서 과점주주가 되었죠. 과점주주가 되었음으로써 앞에서 과세하지 않았으니까 이때 60% 모두 과세입니다. 모두 과세다라는 의미로서 취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숫자로 한다면 몇 프로 될까요? 60% 되겠죠. 이제 문장 가보니까 과점주주 아닌 자 나오면서 뒤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뭐다? 모두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밑줄 친 내용 보면 과점주주가 나왔죠. 그리고 고개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증가된 경우 이 말 나오죠. 이렇게 나왔다면 끝말에서는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드리면 51%다 이러면요. 초과자 있죠. 50% 초과 됐음으로써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니까 51%에 대해서 과세했어요. 그리고 후에 다른 주주로부터 10% 매입했다. 그러면 증가됐죠. 몇 %가? 10%가. 이 합치면은 61%예요. 이 61%에 대해서 모두 과세다 이런다면 51%에 대해서는 두 번 과세라는 얘기예요.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에 대해서는 뭔만큼 과세? 증가
분만큼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문장에서 과점 주주 인자가 이 말 나오고 증가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뭐다? 증가 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3번에서 키단어 밑줄치 내용 읽어드리면 과점 주주 그 옆에서 양도 팔았다. 그리고 그 밑줄에서 취득하여 다시 과점 주주 된 경우 이렇게 연결됐으면 끝말은 증가 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51%였다. 그럼 과점 주주죠. 과점 주니까 51%에 대해서 과세하였죠. 그리고 후에 10% 팔았어요. 팔았으면 41% 남았죠. 그리고 후에 다시 30% 취득해서 과점 주주가 되었어요. 그럼 합치면은요, 71%잖아요. 그럼 71% 모두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온다면 51%에 대해서는 두 번 과세예요.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에 대한 내용은 뭔만큼만 과세겠다? 증가 분만큼 과세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이 증가분은 후 과점 주주에서 전 과점 주주의 지분율을 뺀 차익 금액이 증가분입니다. 이제 키 하나만 집어드리면요. 과점 주주 인자가 양도 취득하여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뭘로? 증가 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문제로서 숙달시킵시다. 1번 취득세가 과세는 경우 틀린 것은 1번 이혼 시 유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받았죠. 뭘로? 유자료로. 이 말은 대물 변제로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대물 변제로서 유상 취득된 거죠. 취득세 과세. 그리고 부동산을 교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여기도 교환 취득, 유상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 2번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물건 들어갔죠. 증여 취득으로서 무상 취득으로서 과세. 그 다음에 3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 비속의 부동산 취득. 자, 여기에서 배우자, 직계 좀 비속한 이 말 나오고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단어가 없이 나왔죠. 끝말은 뭘까요? 증여 취득. 증여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 그 다음에 5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국가, 지자체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리고 줬어요. 그러면 국가 거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기속 또는 기부채납. 이렇게 나왔으니까 비과세. 답은 5번 되겠죠. 2번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 기업, 대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지로 사회성 변경, 대지를 부지로 변경했어요. 그럼 가액은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뭔만큼 취득? 증가 분만큼 취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니은에서 토지 지목이 전자가 밭전자, 밭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됐다. 그러면 증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증가 분만큼 취득으로 과세되겠죠. 그리고 디귿에서 신탁 등기가 병행된 신탁 재산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 없죠. 그러면 그때는 비과세.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과세. 이럴 때 거기에 쭉 가보니까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때에 대한 내용은 비과세 되겠죠. 디귿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을에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취득했죠. 취득 형태에 갖췄음으로써 세원을 갖췄음으로써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 과세로서 과세되죠. 미음에서 공동주택의 개수로 취득 중 구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대수선 취득, 대수선 나왔죠. 대수선 나왔으면 그때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다. 과세하시면 돼요. 하나, 공동주택 개수로만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만 설치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떨까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하시는 거 여기는 대수선 취득이니까 과세되겠죠. 그럼 과세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기억, 니은, 리을, 미음에 대한 이유로서 답은 1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의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 돼 있어요. 1번 공매, 공매니까 유상. 2번 파산 선고 나왔으니까 유상. 3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대가 지급 사실 증명, 대가 입증 나왔죠? 유상. 4번 거기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교환 나왔죠? 유상. 5번 거기 오른쪽으로 약간 가니까 나온 말이 부담부 증여. 더 쭉 가보니까 채무액으로 연결되지 않고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을 제한 나머지 그랬죠. 보세요. 부담부 증여, 채무 외 나머지. 그러니까 끝말 뭘까요? 증여 취득. 그럼 여기에서 유상 취득을 보지 않는 것 됐으니까 증여 취득에 대한으로서 답은 5번 되겠죠. 4번 봅시다. 4번에서 취득세 옳은 것 돼 있죠. 옳은 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여기에서 사실상 취득 형태를 갖췄으니까 등기, 등록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세되죠. 그런데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죠. 2번 거기 오른쪽으로 약간 가니까 설립시 이 말 나왔죠. 이 단어 보내마자 막바로 끝 가세요. 끝은요. 설립시 이 말 나왔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하겠죠.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키 단어에서 가르쳐줄 때 설립시 이 말이 나왔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만 가져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시라는 단어가 없다면 과점수 나왔을 때 취득으로 본다. 뭔만큼? 지분율만큼. 이렇게 하셔야겠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문장에서 설립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끝말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해야 되는데 끝에 보니까 취득으로 본다. 틀렸죠. 3번.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부동산. 자, 국가나 지자체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맞네요. 답은 3번. 4번. 거기 오른쪽으로 약간 가니까 고급 오락장 나왔네요.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단어 나왔죠. 그 단어 나왔으면 끝말로 가시라겠죠. 과세된다. 그런데 여기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아까 제가 했던 말로 지워졌네요. 전번 시간에 했던 이거네요.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의 단어만 있으면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골프장, 별장 이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 고급오락장 나왔으니까 과세인데 과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죠. 뒷페이지에서 대수선, 대수선 나왔으면 과세 그랬죠. 그런데 취득세 면제한다 틀렸죠. 5번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에 주는 자산, 어업권을 제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자, 볼 때 부동산, 취득세 과세 물건이죠. 준부동산 하면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 준부동산이죠. 그건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한 예로서 형체 있고 등기되는 물건 들어가겠죠. 광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여기서 각종 권리는 해운권을 말합니다. 광업권, 어업권을 제외한 해운권이 포함될까요? 아니면은 광업권, 어업권을 포함한 해운권이 해당될까요?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서 공짜가 나온 것은 광업권과 어업권만 들어간다겠죠.
그러면 취득세에 광업권, 어업권을 포함한 그래야죠. 그럼 여기는 어업권을 제외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서 5번 틀린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연관 문제 1번. 취득세, 과세는 항목은 몇 개인가? 기억, 증여, 농지, 취득. 농지, 부동산이죠. 증여 취득이니까 취득세, 과세. 상속, 임야, 취득. 임야는 농지 외로서 부동산이죠. 상속 취득이니까 과세. 차량, 제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했으니까 여기는 차량의 원시 취득으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닐.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 과점 주주가 되었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과점 주주가 지분율만큼 취득으로 보는 거죠. 취득세, 과세. 미음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설립시 나왔죠. 그러면요, 과세하지 않는다. 비읍, 토지 양도한 경우. 자,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문제죠. 취득세는 취득 형태를 갖췄을 때 과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 나온 것은 토지의 양도죠. 양도니까 팔았죠. 뭐가 정될까요? 양도소득세가 정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징발재산의 법률에 대한 환묘권 행사는 취득세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이응에서 이혼 시 유자료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 여기는 대물 변제로서 취득된 거죠. 부동산 물건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된다로 되고 상속에 의해서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내용도 과세. 공임을 분할한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되는 경우죠. 그리고 2번에서 비상장법인의 출자 주식 60%를 그 법인의 주주 또는 법인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납부한 후 1년째 15% 처분하였다가 그럼 여기 보니까 60%에서 15% 처분, 15% 팔았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45% 남아있네요. 남아있고 다음 년도 30%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했을 경우 30%에 대한 내용을 합치면 75% 되겠죠. 취득하여 다시 과점 주주 되었을 경우 과점 주주로서 취득세 과상 비율은 자 여기 보니까 과점 주주인자가 양도하고 다시 취득하여 과점 주주가 되었다면 그때는 뭔만큼 과세? 증가분만큼 과세. 이 증가분이란 말은 후 과점 주주에서 전 과점 주주의 비율을 뺀 차익이죠. 차익 금액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뉴로서 보니까 후 과점 주주 75%, 전 과점 주주 60%. 그러면 차이난 부분은요. 15%죠. 15%에 대한 내용이 바로 증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하겠죠. 15%가 답 되죠. 답은 1번 될 거고요. 3번.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취득의 목적물이란 말은 과세 대상물이에요. 취득세 과세상물이 아닌 것을 골라라 문제죠. 자, 1번 콘도미니엄 회원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시가표는 1억인 업무용 선박에 대한 내용은 모든 배입니다. 업무용도 들어가지고 비업무용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2번 취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고 별장 부동산이죠. 또 3번 고급 오락장도 부동산입니다. 그러면서 해당되고요. 임차권. 자, 취득세에서 회원권을 뺀 끝에가 꼰자 나온 것은 광업권과 어업권만 들어간다겠죠. 그럼 여기 임차권은요. 포함되지 않아야겠죠.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절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가는데 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뭐 단원이 끊어지니까요. 얘는 10분 쉬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 합시다.